그 수단이 이제 작년에 이제 또 그 내전이 벌어지면서 저렇게 이제 그 뭐냐 이제 탈출하는 사태가 있었죠. 총 수단이 이제 지금까지 한 세 차례 정도 이제 내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 제목을 일단은 어, 네, A Long Walk to Water. 그러니까 이제 물을 찾으러 가는 긴 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일단 책의 제목은 이게 이제 배경은 이제 2차 수단 내전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네, 2차 수단 내전은 지금 3차 수단 내전 같은 경우는 수단 그 이제 북부의 저 수단 정부 안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라면 2차 수단 내전은 이때 북부하고 남부하고 사이에서 이제 그 내전이 벌어진 거거든요. 원래 이제 정부는 북부가 이제 그 정부인데 얘네가 이제 그 이슬람 정권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이슬람 율법을 이제 그 수단 전체 어떤 이제 법으로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충돌이 있었고, 왜냐하면 특히 남쪽은 약간 이제 기독교계 이제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서로 이제 충돌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언제 터지냐면 1985년에 이제 터집니다. 그 내전이 2차 수단 내전이 터지고, 이게 언제까지 지속되냐면 2005년까지 지속됩니다. 2005년까지 무려 20년 동안. 그리고 사실 제대로 끝난 건 2011년이에요. 2011년에 왜냐하면 이때 남쪽이 자기들 독립 정부를 수립을 하거든요. 남수단. 그래서 이때 2011년에 수단하고 남수단 이렇게 이제 그때 이제 나뉩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렇게 그게 뭐냐 딱 되면서 이때 좀 이제 정리가 되는. 무려 이제 그러면 벌써 20년도 넘은 한 26년 동안 이제 그 갈등 때문에 계속 지속이 되었던 거죠. 네, 그런 이제 그때를 배경을 하고 있고, 근데 이때 무려 이 기간 동안 한 100에서 200만 명 정도가 죽습니다. 이 전쟁 때문에. 근데 안타까운 건 이제 군인들이 이만큼 죽었다는 게 아니라 민간인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인데 대부분 아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은 경우.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실 지금도 대부분은 지금까지 유엔 통계를 보니까 이때 이제 나머지 사람은 또 난민이 되었는데, 이 난민이 된 사람 중에 사실은 거의 50%만 지금 집으로 돌아갔고, 남은 50%는 아직 돌아가지 못한 상태로 지금 난민 캠프에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단 내 그때 2차 수단 내전 당시에 이제 그런 이제 좀 자료 사진 저거밖에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이제 난민 캠프 사진인데, 사실 난민 캠프에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뭐 자원봉사들 가서 몇 개월 해주고 온다 뭐 그렇게 하지만, 저 사람은 저기서 몇십 년 동안 살아간다는 게 저게 사실 삶이 아니거든요. 어 그나마 조금 좋은 데는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좀 가건물처럼 해놓고라도 하는 것도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 저렇게 그냥 천막 하나 쳐놓고 지내는데, 저게 사실은 우리가 며칠 뭐 지낼 저런 주거 생활이지, 저거를 몇십 년 동안 하는 거는 절대 너무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 50% 정도가 집에 못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저런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제 대부분 지금 그 수단 내전에 의해서 이제 그 난민들이 간 캠프가 저기 케냐의 카쿠마 캠프인데, 카쿠마 캠프는 그나마 지금 조금 이러저런 지원을 통해서, 국제사회 지원 통해서 그나마 조금 괜찮아진 걸로 알고 있고, 나름 학교도 있고 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경험에 가장 비슷하게 해본 거는, 저 예전에 카렌 선교 많이 했잖아요. 저희 단체에서 그 카렌족이 사실 미얀마의 부족 중 하나인데, 얘네가 이제 핍박을 당하고 이제 그 내전 피해로 인해서 이제 옆에 태국으로 많이 넘어와서 거기에 이제 또 난민 캠프가 하나 설치가 돼서 있는데, 이제 그 난민 캠프도 나름 이제 학교를 짓고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 명 이제 그 피스풀이라는 목사님을 이제 세워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그 뚜메끼라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카렌족들을 이제 그 밖에서 이제 교육시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래서 그분하고 해서 이제 카렌 선교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미얀마로 가서 카렌 선교를 할 수 없으니까 태국으로 가서, 그 미얀마 태국 국경적이 거기 이제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카렌 선교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때 한번 가보고 했는데, 방송으로 이렇게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몰래 강 건너서 미얀마 들어가서 저기 이제 그 이제 보고 이제 가서 또 이제 카렌족들 만나서 또 하고 오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요. 어 약간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이제 책에 대해서 제가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 책은 어, 이 전쟁이 시작됐던 1985년에 살바라는 아이를 조명하면 시작합니다. 이 살바가 이때 당시 11살이에요. 그리고 또 2008년을 살아가는 여기 이제 아프리카 시기를 좀 이런 책에는 냐라는 아입니다. 냐도 이때 마찬가지로 11살입니다. 11살입니다. 1985년의 살바와 2008년의 냐의 삶이 계속 이렇게 교차로 이제 나오면서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 이제 책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2008년 야가 이제 물을 기르러 갑니다. 이제 물을 기르러 이제 이제 뭐 11살짜리 소녀가 이제 물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물을 기르러 가는데 그 물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우리가 마신 그런 물이 아니에요. 그 이런 물이에요, 사실은. 대부분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근데 이 흙탕물을 그 집 주변에서 얻는 게 아니라 그나마 좀 물이 고요한 데를 찾아가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걸어가지고 몇 시간을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로 제일 가까운 물 웅덩이가 있는 곳이 뭐 5km, 10km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 이제 이거 가가지고 물을 떠서 이제 저 흙탕물을 떠서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그것도 마시. 근데 저게 또 가족이 많잖아요. 또 좀 약간 이렇게 좀 가난한 나라 특징이 좀 아이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 구성원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제 또 먹일 입이 많으니까 또 한 번이 아니라 뭐 두세 번씩 갔다 올 때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물을 들여가는 야를 보여주면서 이제 그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85년에 살바에게로 이제 그때 또 이야기가 돌아옵니다. 이때 살바가 일단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사실 이때 당시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게 굉장한 특권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냥 살바의 아버지가 그 자기 마을에서 나름 이렇게 어떤 판사 저희처럼 뭐 이렇게 뭐 사법고시 패스해서 판사한 게 아니라 판사 같은 역할을 이제 나름 이제 마을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뭐 이제 살바가 이런저런 생각하는 거죠. 집에 가면은 동생들하고 뭐 소 먹이 주면서 놀아야지 막 이런 막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총소리가 팡팡 들리는 거예요. 그 처음에 뭐 잘못 들었나? 이러다 갑자기 다다다다 하면서 막 총소리가 막 들리고 하니까 이때 선생님 이제 바로 이제 많이 경험해봤다고 이제 바로 도망가야 되라.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피난을 하는데 이때 선생님이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을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마을로 가지 마. 왜냐면 마을이 가장 위험해. 그러니까 마을로 가지 마라고 하고 이제 아이들 막 피난을 보내요. 근데 왜냐면 사실 이런 종류의 전쟁은 아까도 약간 좀 종교적인 이유로 전쟁했다 했잖아요. 이런 종류의 전쟁, 특히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내전의 특징이 보통 저희가 전쟁하면 상대편의 거점을 확보하고 상대편의 거점을 공격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우리가 차지해가지고 훨씬 유리한 포지션을 만들고 이게 전쟁인데 아프리카 내전은 주로 그냥 민간에 사는 마을을 들어가요. 군사적 거점 따위는 필요 없고 그냥 민간 사는 마을을 들어가서 일단은 뭐 우리 편 아니면 다 쏴 죽이고 뭐 이렇게 데려가고 끌고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일단 시작이 되니까 사실은 마을이 위험하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살바가 이제 걸음을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걸음을 시작하는데 지배가의 반대 방향으로. 이제 한쪽은 이제 물을 기르러 가는 이제 야의 모습이 나오고 한쪽은 그 걸음을 시작하는 이제 그 살바의 모습으로 이제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데 너무 많잖아요. 우왕좌왕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거기서 이제 어른들이 이제 그 머리를 굴려서 이제 마을끼리 묶어놓는다. 이제 피난 가는 사람들을 이제 마을끼리 묶어서 있는데 이제 그 살바도 이제 살바의 마을이 이제 마을 이름 기억이 안 나네요. 네. 무슨 아리기였는데, 네 거기 이제 그 마을을 묶어서 가는데 살바도 자기 마을 가니까 나름 아는 얼굴이 몇 명 있어요. 나름 아는 얼굴 몇 명 있고, 자기 가족은 없고 하니까 이제 계속 가족을 찾는 거죠. 계속 혹시 우리 가족 여기 있나? 우리 가족 여기 있나? 근데 참 11살이라는 아이가 겪기에 사실 참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과정인 쉽지 않은 경험인데 이때 살바 근데 가족은 없습니다. 가족은 없고 대신 아는 사람 몇 명 있고 이제 그래서 같이 갑니다. 같이 가는데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났는데
그 다음 날 쌀바가 눈을 떠 일어났는데 아무도 없는 겁니다. 주변에. 뭐야? 왜 아무도 없지? 왜 그랬냐? 피난을 가야잖아요. 그럼 멀리 걸어가야 되잖아요. 멀리 걸어가야 되니까 아이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아이는 걸음도 느리지, 보폭도 좁지, 그리고 뭐 먹여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다들 자기 식량을 자기가 알아 챙겨야 되는데 얘는 우리 오히려 어른들이 챙겨줘. 이러니까 그냥 놓고 간 겁니다. 피난 가는데 도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쌀바가 혼자 남았잖아요. 11살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슬퍼하면서 있는데 거기 무슨 허름한 집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한 여자가 있었는데 여자가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뭘 조명하냐면 이 쌀바가 여자 봤을 때 일단 경계를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자꾸 봅니다. 이렇게 뭘 보냐? 이 사람이 이 여자가 그 딩카 부족인지 혹은 누어 부족인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마에 그 부족별로 그 이마에 저렇게 이제 상처를 이제 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딩카 중에 누어 중에 보는데 왜냐하면 이 두 부족이 두 부족 사실 몇백 년 동안 그 지역에 그 물을 놓고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이제 그래왔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로 싸우고 경쟁했냐 서로를 죽이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일단은 딩카족이 누워족을 본다 그러면 누워족에다 가서 막 저 패든지 또 누워족도 반대로 딩카족이 일단 딩카족이 보이면 그냥 가서 그냥 저 패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경계라는 거죠. 이제 쌀바는 이제 여기 이제 딩카족이에요. 쌀바는 여기 이제 딩카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여자가 혹시 누워족 여자인가 이렇게 보는 거. 근데 다행히도 딩카족이었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자도 이제 딩카족 꼬마 아이니까 이제 잠깐 데리고 있는데 때마침 이제 그 딩카족들 피난민들이 또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쌀바가 같이 가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이제 피난길을 같이 걷는데 근데 그나마 여기서 조금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딩카 부족과 함께 이제 제대로 피난을 가는데 이 피난 중에 이제 친구를 또 만나요. 이제 또 자기 동갑내기 친구들을 만나고 그 정말 다행인 건 뭐냐면 여기서 자기 삼촌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난을 한번 가면 이제 행렬이 길잖아요. 몇천 명이 가니까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처음에 누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나중에 이게 좀 이렇게 며칠 이제 그 그룹과 이제 며칠 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삼촌이 원래 같이 있었던 거죠. 몰랐던 거고. 나중에 이제 뭐 있는데 갑자기 삼촌이어서 야 너 쌀바니? 그러니까 뭐 삼촌 이러면서 만난 거야. 만나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삼촌이 원래 이제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이고 지금 그리고 총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총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나름 이제 리더십도 있고 해가지고 지금 알고 보니까 삼촌이 지금 같이 피난하고 있는 이 그룹 있잖아요. 이 그룹의 리더인 거예요. 지금 이제 삼촌이 리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리더의 조카가 된 거예요. 이제 한순간에 그래서 자기 친구도 생기고 이제 자기 삼촌이 이 그룹의 리더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피난기 좀 핍니다. 그래서 나름 이 삼촌이 이제 뭐 총이 있으니까 총으로 이제 또 그 안텔로피라는 그 사슴이 있거든요. 그죠? 그 수단 지역이 약간 뿔 요렇게 생긴 사슴이 있는데 그래서 그 또 뭐 그런 사슴도 사냥해가지고 막 쌀바가 뭐 몇 주 만에 고기도 먹고 이러면서 막 이제 좀 이러면 좀 할만하다 이러면서 이제 나름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행복하게 이게 행복한 건 모르겠지만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에서 피난을 이제 갑니다. 이렇게 진행됐으면은 이제 책이 안 쓰였겠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이 친구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친구 어디 갔지? 삼촌 이 친구 이름 마리엘 어디 갔어요? 근데 삼촌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쌀바 우리 이제 가야 될 시간이야 이러는. 그러니까 어른들이 다 좀 슬퍼 보여요. 이제 무슨 일이지? 알고 보니까 이제 밤중에 사자가 와서 이제 물어간 거야. 이제 이제 거기 사자들이 살잖아요. 그 사자는 사실은 그 그룹에서 그 사냥할 때 보면 항상 그룹에서 가장 약한 존재로 노리기 때문에 그 그룹에서 이제 물론 어른들이 이제 사자를 쫓아내려고 보초를 섰는데 이제 그 틈을 어떻게 짚고 들어와서 이 살바 친구를 이제 물어간 거죠. 물어가서 이제 그렇게 사자한테 잡아먹히고 친구는 이제 그런 좀 슬픈 일 먼저 당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스토리가 잠깐 다시 또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나에게로 와서 자 이 냐의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이제 아키어라는 동생이 있는데 이 아키어가 갑자기 되게 아픈 거예요. 엄청 아파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픈데 그냥 여기 집에 알아서 낳게 둘 것인지 아니면은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로 데려갈 것인지. 근데 가장 가까운 의료시설이 걸어서 며칠.
근데 그 의료 시설이 이제 우리 백인들이 이제 자원봉사들이 운영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료 시설인 거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다 그래 갑니다. 이제 며칠을 걸어서 갑니다. 며칠을 걸어서 가서 근데 이제 가서 보니까 이 병이 뭐 때문에 생겼냐 하니까 물 때문에 생겼대요. 물 때문에. 그 지금 이제 야의 가족들이 먹는 물 때문에 그 물이 너무 더러 생긴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거기 이제 그 백인 의사가 그러는 겁니다. 이제 물을 꼭 끓여 마시라고. 물을 꼭 200도까지 끓여서 마셔야 된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그 이 야하고 아키의 엄마가 그 얘기 듣고 이러는 거 이제 왜냐면 물이 이제 그 물이 안 그래도 별로 없으니 그 대부분 흙탕물이니까 흙이 많잖아 안에. 끓이면 사실은 다 증발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200도까지 끓였다가는 마신 물이 없어지고 그냥 막 안 끓이면은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먹고 병에 걸려 죽을 거냐 아니면 물을 마시지 않을 거냐. 그냥 거의 그 선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좌절하는 장면을 보고 또 이제 다시 스토리가 이제 쌀바에게 돌아옵니다. 이제 쌀바가 이제 이 그룹이 이제 아코보 사막을 건너가야 돼요. 아코보 사막을 건너서 어디로 가냐? 그 옆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로 갑니다. 에디오피아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에디오피아라는 나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원래 그 전쟁이 나면 그 전쟁 난 나라의 주변 국가들이 이제 그 국경지에 난민 캠프를 설치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바로 옆에 나라인 에디오피아의 난민 캠프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아코보 사막을 건너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코보 사막을 건너는데 지금 물도 부족하고 식량도 부족하잖아요. 이런 상태로 피난민들을 걸어가니까 이제 막 그냥 하루에 그냥 몇몇씩 막 죽어 나가는 거예요. 사막에서. 죽어 나가는데 다행히도 쌀바의 삼촌은 살아남아서 이제 아코보 사막의 거의 마지막 지점까지 옵니다. 마지막 지점까지 와서 이제 사막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 돼가지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때 총기로 무장한 이제 그 누어족 강도들이 갑자기 그룹을 덮친 겁니다. 덮쳐가지고 이제 총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사람들을 위협하고 또 이제 얘네가 여러 명이니까 물론 그 쌀바의 삼촌이 총이 있는데 또 불구하고 여러 명이니까 삼촌이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일단은 항복을 하고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하고 총도 뺏기고 그래서 이 강도들이 막 이제 사람들 안 그래도 뭐 없는 사람들 막 약탈을 합니다. 약탈을 해가지고 가는데 이제 이 삼촌은 이제 리더잖아요. 리더니까 이제 저기 나무에 어디 묶어놓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이제 엎드려 해놓고 얘는 이제 리더니까 이제 허튼짓하지 말라고 나무에 묶어놓고 있는데 이 강도들이 이제 약탈을 하고 이제 있는데 쌀바는 이 강도를 보면서 그 생각하는 거야. 제발 이제 우리 거 다 폈으니까 그냥 가 이 세상 이상하고 있는데 얘네가 이제 서로 지들끼리 뭘 얘기하더니 막 웃더니 이제 삼촌한테 갑니다. 그래서 이제 풀어주나 하는데 이 쌀바 삼촌을 향해서 이제 세 발에 총을 발사. 그래서 이제 삼촌이 여기서 죽어요. 그 누어족 강도들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물을게요. 자, 쌀바는 딩카족이라 했잖아요. 그럼 누어도 죄송합니다. 냐도 이제 같은 남수단 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어디 부족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냐는 어디 부족일 것 같으세요? 얘는 이제 냐는 저기 누어족이에요. 그러니까 쌀바랑 이제 원수 세력인 거죠. 그죠? 아이 중 하나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다시 스토리가 잠깐 냐에게 돌아오는데 이제 동생이 물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두 남자가 그 이 냐의 마을로 찾아옵니다. 두 남자가 냐의 마을로 찾아오는데 이 두 남자가 보니까 이 한 사람이 리더 같아. 한 사람이 리더고 한 사람이 조수 같아요. 보니까. 근데 리더하고 조수가 와서 이제 뭐냐? 왜 왔냐? 이제 조선은 누구지? 왜 우리 마을에 왔지? 이러고 있는데 그 이제 오빠가 그런 겁니다. 물 때문에 왔대. 그러니까 이제 냐가 어이가 없는 거야. 물?
왜 물 때문에 우리 마을에 와? 우리 마을 물이 없는데? 우리도 저 흙탕물도로 몇 시간 그러니까 몇 시간을 걸어갔는데 무슨 물 때문에 왔다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이 두 남자가 이렇게 그 마을 사이에 그 이제 마을에 이제 그 나무가 있잖아요. 이제 나무가 이제 있는데 요 나무 사이에 간격을 재더니 갑자기 여기쯤 물이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가 더 어이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뭐 더위 먹었나? 왜 저러지? 정신 나갔나? 뭐 멍청한 흙바닥을 보고 거기 물이 있대? 막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래놓고 또 이쪽으로 또 떠나요. 떠나니까 이제 무슨 미친놈 두 놈이 왔다 갔나? 뭐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그리고 이제 다시 스토리가 이제 1985년에 쌀박에 돌아와요. 이제 삼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쌀바는 리더의 조카였고 이러니까 쌀바 잘 지내니? 막 이러면서 막 이제 뭐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그날부터 얘를 짐짝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자기를 버려왔던 사람들처럼 얘는 우리를 느리게 만들고 자꾸 뭘 챙겨줘야 되는 그냥 어린애인 거예요. 근데 쌀바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고 내가 저들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겠다. 그러니까 나름 친구도 죽고 삼촌도 죽고 하면서 좌절할 수 있는데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진짜 막 속에 막 그 오기를 푸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저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이래가지고 진짜 악착같이 쫓아갑니다. 뭐 땡깡 부리지도 않고요. 뭐 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진짜 지가 알아서 하면서 막 악착같이 쫓아가요. 쫓아가서 결국에는 이제 요 에티오피아의 국경에 있는 이제 이탄 캠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탄 캠프에 도착해서 거기 이제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스토리가 이제 여기 돌아온대요. 이제 2008년에서 2009년 됐습니다. 2009년. 약간 이제 몇 달이 지나고 이제 2009년이 되었는데 이 두 남자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두 남자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두 남자가 돌아와가지고 근데 이때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무슨 중장비를 가져왔어. 막 이렇게 나는 처음 보는 무슨 막 큰 쇳덩어리를 가져. 이게 그 중장비였는데 이 중장비를 가지고 와서 뭐하냐 갑자기 땅에다가 이제 뭐 이제 야의 설명을 야의 시선에서는 그게 뭔지 모르니까 무슨 쇠로 만든 기린 같은 걸 가져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쇠로 만든 기린을 갑자기 땅에다가 다다다다당 꽂기 시작하는 거야 땅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땅에다 구멍을 넣으니까 이제 나는 계속 저 사람 저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물을 찾았다면서 왜 흙먼지만 일으키고 있는 거야?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야. 이 두 남자가 이제 일꾼들을 데려왔는데 여러 명을 데려왔는데 이제 너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다가 왜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보는데 근데 이제 작업하다 보면은 뭔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뭐 뚫다 보니까 뭐가 걸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요 일꾼들이 막 못하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이 리더인 이 남자가 막 일이 진행되다 막 일꾼들한테 막 동기부여를 하는데 처음에 막 같이 웃으면서 막 얘기하면서 할 수 있잖아 그렇잖아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좀 그게 조금 안 통한다 그러면은 막 진짜 막 연설하듯이 하면서 막 일이 왜 중요한지 막 연설하게 하면서 이렇게 막 설득을 하는 거야. 근데 또 그게 안 통할 때가 있죠. 막 설득해도 막 근데요 저기 대장 우리가 이거 못할 것 같아 또 이러면 이제 그때는 또 이제 가끔 한 번씩 보니까 또 화도 내는 거야. 화도 내서 니들 지금 그래서 화를 내면서 근데 어쨌든 막 웃으면서 내기하고 뭐 설득도 하고 뭐 아니면 뭐 화도 내고 하는데 어쨌든 이 리더가 계속 일은 진행시키는 거야. 나는 보면서 이제 계속 궁금한 거죠. 저 사람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열심히 할까? 이제 그 광경을 보고 다시 이제 스토리가 돌아오는데 이제 1991년이었습니다. 1991년 이때 쌀바가 17살이 됐어요. 무려 6년을 요 이탄 캠프에서 보낸 거예요. 난민 캠프에서. 근데 이때 또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겨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에티오피아에서 내전이 벌어져요. 에티오피아에서 또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그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싸워서 이때 이제 반정부군이 이깁니다. 근데 아프리카 내전을 보면요, 참 이게 누구 편들 수가 없는 게 둘 다 나쁜 놈들이.
정부도 나쁜 놈들이고 반정부도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편들 수 있으니까 이 정부군도 진짜 이 독재를 일삼으면서 엄청 나쁜 놈이었는데 이 반정부는 또 반정부는 똑같이 또 독재하면서 엄청 나쁜 놈인 거야. 그 반정부군이 이제 이겨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전 정권에서 허락했던 난민 캠프도 뭐고 퇴거는 명령 되는 겁니다. 다 나가 이런 거. 그 난민 캠프 이제 그 이탄 캠프가 철거가 돼요. 갈 데가 없잖아요. 또 얘네 또 쌀반 또 이제 근데 아직 수단을 못 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까지 전쟁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수단으로 남수단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뭐 어떻게 이러는데 나중에 안 가고 있으니까 군인들이 온 거예요. 군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막 총으로 막 위협하면서 끌고 가는데 어디로 끌고 가냐면 자일로강이라고 있어요. 그 수단하고 그 에티오피아 국경지대 쪽에 이제 흐르는 강인데, 근데 이 자일로강이 이제 두 가지로 유명한데 일단 급류, 물살이 엄청 빨라요. 그리고 또 여기 이 자일로강 여러분 혹시 그게 좀 아프리카처럼 덥고 더운데 이제 강이 있는 지역은 굉장히 습하고 축축하잖아요. 그런 지역에 많이 사는 동물 있죠. 예. 악어가 사는. 그러니까 물살이 빠르고 악어가 있는 지역에 가는데 근데 이 강이 전부 다 빠른 건 아니니까 그나마 좀 급류가 덜한 곳에다가 덜한 곳에 가서 건너라면 괜찮은데 급류가 빠른 곳에 또 데려간 거야. 데려가서 거기서 건너라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막 이제 그래 막 총으로 위협하니까 몇 명 갑니다. 몇 명 가는데 그 몇 명 간 사람 중에 반은 급류 휩쓸려서 그냥 떠내려가고 반은 어떻게 급류를 잘 이기면서 가는데 갑자기 악어한테 물려 죽고 막 이러고 있는 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못 가고 있으니까 정말 나빴지. 군인들이 이 반정부 군인들이 그냥 쏘기 시작한 사람들을 안 가니까 그냥 막 쏘는 거야. 가긴. 그러니까 막 총을 쏘니까 사람들이 막 가잖아요. 근데 또 너무 나쁜 게 가면은 도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몇 명 이제 좀 그 사람들을 쏘다 보니까 좀 재미가 들렸나 봐. 가는 그 수영에서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한테 막 재미로 막 쏘는 거야. 지들끼리 막. 자, 저거 누가 맞추는지 보자 이러면서. 이때 살바가 정말 다 여기 살아남았어. 이때 살아남아서 근데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 죽었어요. 이때 이탄 캠프에서 쫓겨나서 가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 죽고 그 살바는 여기 살아남고 살바도 이제 날 어떻게 살아남았지? 본인 스스로도 그게 궁금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수단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어디 가냐? 여러분 그 지도를 보면 여기 수단이 있으면 여기 에티오피아가 있는데 여기에 케냐가 있어요. 케냐. 여기가 수단이고 여기 에티오피아면 케냐가 여기 있는데 이제 케냐로 가야겠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사람들. 그래서 케냐로 이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케냐로 걸어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살바가 자기 이제 첫 피난길에 자기가 어리다고 이제 좀 많이 이제 이제 좀 버림받고 했잖아요. 그 기억 때문에 그런지 살바가 여기서 이제 아이들을 모읍니다. 아이들을 모아서 아이들한테 이제 역할을 주는 거야. 야 너는 이거 해, 넌 이거 해, 넌 이거 하면서 얘네한테 역할을 부여하는데 그러면서 뭐 하냐? 얘네가 이 그룹에서 쓸모 있는 존재를 만든 거야. 그렇게 해서 절대 그 피난 그룹이 아이들이라고 버리지 못하게. 그럼 이제 그 역할을 합니다. 살바가. 그렇게 해서 무려 1년 반을 걸어서 케냐에 있는 캠프에 도착해요. 난민 캠프에. 근데 이 기간 동안 살바가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딱 이제 모아서 이끌어서 살려왔던 아이들이 보니까 약 1,200명. 1,200명의 아이들을 이 살바라는 17살짜리 아이가 이제 살린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스토리가 이제 2009년 야한테 오는데요. 야가 이제 계속 이제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 진행하는데 자 드디어 이 드릴을 뚫고 있는 셋째 날 물이 팍 나온 거예요 땅에서. 그 사람들이 물 나왔다 이러고 막 이제 막 그 아프리카 막 부족춤도 추고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근데 보니까 여러분 우물 혹시 파는 거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우물 저기 나오는 거? 영화에서 몇 번 봤는데 처음에 물이 아니라 흙탕물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흙이랑 섞여 나오니까 흙탕물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도 뭐야 하고 갔는데 흙탕물이네. 자기가 맨날 마시는 흙탕물이네. 근데 이제 그래 딱 실망하고 있는데 옆에서 와가지고 아니야. 저 처음엔 저런데 계속 흐르다 보면 나중에 이제 깨끗한 지하수가 나온대. 말해서 얘기해 주니까 정말 그런가? 근데 진짜 며칠 보니까 진짜 이제 맑은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맑은 물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 주변에 이제 정리해가지고 여기다 뭘 만든 여기다가 이제 우물을 만드는 거야. 이제 우물을 만들기 이제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다시 스토리가 돌아오는데 이제 이때는 이제 1996년이 됐어요. 이때 이제 살바가 벌써 22살이 됐어요. 22살. 11살에 전쟁 때문에 피난길 시작해서 22살 때까지 이렇게 이제 살아온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이때 당시 있던 그 캠프가 이제 아까도 왔을 때 카쿠마 캠프였거든요. 이제 카쿠마 캠프였는데 이 카쿠마 캠프에 그나마 이제 조금 학교도 생기고 하면서 살바가 그나마 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영어를 배워요. 이때 영어를 배우고 이때 또 그 한 자원봉사자가 그 배구 선수 출신 자원봉사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되게 친해져가지고 이제 또 영어도 배우고 또 이제 배구도 배웁니다. 배구도. 또 살바가 키가 커요. 그 제가 이 책 때문에 알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 딩카 부족이 세계에서 가장 큰 키가 큰 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부족들이 이제 딩카 부족이라고 하는데 진짜 영상 자료 보니까 키가 커 사람들 키가 커요. 그러니까 살바도 키가 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키도 크고 하니까 이제 나름 배구도 이제 잘 배웠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미국에서 전쟁고아들을 입양한다는 그런 이제 그 이제 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다 갈 수는 없고 이제 몇 명 뽑혀서 간다 하는데 여기에 이제 살바 뽑힌 거예요. 22살에 미국인 가정으로 입양하는 제도를. 이때 당시 미국 사회가 이때 당시 그러니까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살바 같은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불렀냐면 The Lost Boys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이제 잃어버린 아이들 이렇게 불렀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단의 잃어버린 아이들 이렇게 이제 불렀었는데 왜 그렇게 불렀냐? 너무 당연하죠. 얘네가 이 전쟁 나면서 이 난민 캠프에 다니고 도망 다니 이것 때문에 사실은 교육의 기회를 잃고 또 희망의 기회를 잃고 또 미래에 대한 기회를 잃고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아이들이다 해서 이제 Lost Boys라고 이렇게 이제 그 지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아이들을 입양하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한 거지. 이제 뭐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살바가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가는데 내가 미국 간다고? 미국이라는 나라 들어만 봤지 뭐 쳐다 못 봤잖아. 들어온데 이러는데 처음에 시가면서 이거 꿈인가 이러는데 새 옷을 주는 거야. 새 옷을 미국으로 가는데 그 후질구는 그거 입고 갈 수가 없잖아요. 10년 넘게 빨지도 못한 그 옷을 입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목욕도 시켜주고 막 새 옷도 입혀주고 이러니까. 근데 이런 책에 좀 이제 표현이 재밌는 게 살바가 옷을 하나 걸쳤는데 여러분 저도 보면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네이가 그 또 위가 있잖아요. 안에 옷을 걸쳤는데 그 위에 뭐 옷을 입어 또 주는 거죠. 어디에 옷을 입어? 그러니까 충격인 거예요. 살바가 어디에 내가 옷을 입어? 그냥 그 전에 이거 안에 하나면 됐거든. 그러니까 어디 옷을 입어? 뭐 신기하다 그랬는데 나중에 또 비행기 타러 가는데 미국은 추우니까 잠바 입고 또 잠바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또 뭐야? 이러면서 처음 해보는 거다. 그러면서 내가 진짜 미국을 가는구나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스토리가 2009년에 나한테 돌아오는데 이때 아버지가 이제 그 갑자기 나의 아버지가 이때 나의 아버지 보니까 또 이제 마을에 약간 좀 추장 비슷한 존재였나 봐요. 족장 비슷한 존재였나 봐요. 이제 아버지가 이제 남자들을 그 마을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어느 땅을 막 치웁니다. 땅을 치우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아빠 여기 왜 치워요? 여기도 설마 물이 있어요? 여기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뭘 지으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뭘 지으려고 그러는데 뭐 집을 지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게 아니고 여기다 학교를 지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학교요? 학교를 왜요? 그러니까 이제 우물이 생겼잖아. 그럼 이제 아이들이 너 같은 아이들이 물을 뜨러 계속 마을 밖으로 걸어 나가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물을 뜨러 간다고 사실은 물을 뜨러 가는 것 때문에 아이들은 교육의 시간도 없는 거죠. 공부할 시간도 없는 거죠. 어떤 자기 진짜 미래를 발전시키는 그 교육을 받을 시간도 없었는데 이제 우물이 생겼으니까 아이들이 물을 뜨러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물은 이제 어른들이 관리하고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기로 했어. 그래서 이제 학교를 짓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자니까 저도 갈 수 있어요? 하니까 아버지가 그럼 너도 갈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마을에 우물이 생기니까 내가 학교를 갈 수 있구나 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뻐하면서 이제 또 이야기가 돌아오는데요. 이제 2003년 이제 이때 살바가 이제 29살이에요. 29살.
이때 이제 1996년에 가서 2003년, 그러니까 총 6년 동안 이제 미국 생활한 거예요. 6년 동안 미국 생활하면서 나름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가서 이제 진짜 이 기회를 내가 놓치지 않겠다 하면서 이 정말 이 자기를 입양해준 가족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열심히 생활해요. 그러면서 막 학교도 다니고 못 배웠던 교육도 받아가지고 미국에 나름 검정고시 가서 패스해가지고 나중에 또 대학도 갑니다. 대학도 가서 뒤늦게였지만 대학도 가서 대학에서 이제 그 쌀바가 경영학을 전공해요. 경영학을 이제 경영학을 공부하고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미국 생활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한 이제 연락이 하나 이메일이 합니다. 이메일 하나 와가지고 보니까 자기 사촌이 보낸 거예요. 사촌이 보내 보니까 쌀바의 아버지가 그 친아버지가 자기 지금 그 케냐의 한 그 유엔이 관리하는 의료시설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자기가 이때 이후로 가족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지금 몇 년이에요? 20년 지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야겠다. 다시 가서 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쌀바가 이제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근데 이제 또 보니까 그 얘네가 이제 이 나라에서 전쟁이 나서 이제 나름 이제 피난을 오고 이제 난민으로서 이제 해서 입양을 온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돌아 안 와가지고 몇 달 또 그 비자를 받는데 몇 달이 걸렸다 그래요. 비자를 받는데 몇 달이 걸려가지고 그 다시 갈 수 있는 비자를 받아서 잠깐 가서 이제 아버지를 만나는데 이제 거의 10년 만에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쌀바는 알아봐요. 이제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제 20년 지나도 모습이 조금 늙지 크게 차이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쌀바는 바로 아버지 알아보고 하는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11살짜리 꼬마가 29살에서 왔는데 당연히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뭐 이러니까 막 쌀바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 쌀바예요. 이러니까 내 아들 쌀바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눈물의 제를 합니다. 눈물의 제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다행인 거는 엄마하고 쌀바가 동생이 3명 있는데 엄마하고 동생 하나 살아 있다. 근데 다른 동생 2명은 슬프게 다른 동생 2명은 이제 전쟁 중에 죽었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 하나가 살아 있구나. 보면서 이제 안도하면서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왜 지금 아파서 여기 있나 보니까 이 아버지의 병도 물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또 그 물 때문에 그 소화기관 속에 기생충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쌀바가 이걸 보고 나름 이제 본인이 이제 뭔가 이제 그 마음에 품습니다. 뭐가 마음에 품고 이제 이게 그 쌀바로 완전 이제 쌀바 수단이 완전 돌아온 게 아니에요. 쌀바는 이제 그 미국에 이제 난민으로 인정돼서 와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서 쌀바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자기가 그 마음에 품은 것을 가지고 이제 한 가지 계획을 만든. 그 계획을 만들고 이 계획을 이제 실행하기 시작해요. 해가는데 또 몇몇 사람들 보고 너무 좋은 것 같다. 도와주겠어. 도와주는 사람도 생겨나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계획을 실행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어려움이 나타날 때 어려움이 자꾸 부딪힐 때마다 이때 자기가 이 피난길에 이 삼촌이 자기한테 해줬던 얘기가 있어요. 이 죽은 삼촌이 자기 했던 얘기. 계속 이제 이때 당시 피난길에 쌀바가 삼촌을 보는데 삼촌 이거 저희 언제 가요? 아니 우리가 진짜 이 난민 캠프에 도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기까지 갈 수 있어요? 저 먼 길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삼촌이 계속 뭐라 얘기해 주냐면 도저히 닿을 수 없어 보이는 곳을 가는 방법은 하나야. 쌀바한테 뭐라 그러냐? 한 걸음씩 가면 돼. 그날 너에게 주어진 걸음을 걸어가면 돼. 어느 순간 도착해 있어. 이 삼촌이 가르쳐줬던 이 말을 이때도 기억하면서 이 정말 어려워 보이는 계획을 실행해 가는데 그 생각합니다. 오늘 한 걸음, 또 내일 한 걸음, 그날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하나하나씩 해나갑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2009년에 나한테 이제 스토리가 돌아오는데요. 이제 우물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 우물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때 냐가 그 우물물을 받아서 마셔보는데 책에 보면 그래 나와요. 냐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투명한 물을 본 거야. 처음으로
투명한 물을 받았는데 또 지하수가 올라오면 시원하잖아요. 태어나 처음으로 시원하고 투명한 물을 본 거예요. 그전에는 그 미지근한 흙탕물 먹다가 그냥 마셔봤는데 목에 걸리는 것도 없고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 물이 이렇게 맛있는 거였구나. 처음 맛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 남자가 이 둘이 와가지고 시작했는데 특히 리더란 남자가 와가지고 우물을 만들어 주니까 이제 자기가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됐고 또 사람들이 이제 이 아프지 않게 됐고 이제 깨끗한 물을 마시니까 이제 물 때문에 생긴 병이 없을 거잖아. 그러니까 아프지 않게 됐고 또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근데 이때 이제 오빠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빠가 그럼 야 너 그거 알아?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저 남자 그러니까 조수도 그렇고 나머지 일꾼들 다 이 사람도 누워족이거든. 근데 이 리더 있잖아 이 사람이 딩카족이래. 이러니까 이 리더가 이제 딩카족이란 거야. 그래서 내가 놀란 거야. 왜냐면 딩카족은 엄마가 옛날부터 배운거든. 야 너 혹시라도 길 가다가 딩카족 보면 무조건 숨어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엄마 막 자기 아빠하고 막 오빠가 이제 사냥 나갈 때마다 딩카족 만나면 피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누호족도 딩카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가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니 딩카족은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도 딩카족을 싫어하는데 이 딩카족인 사람이 이 누어족들을 막 재촉해서 야 해야 돼 살려야 돼 이렇게까지 했다고 하니까 이제 더 궁금해. 이 사람이 이제 궁금해진 거야. 너무 궁금해서 이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말을 거는 겁니다. 야가 이 리더를 찾아가서 이제 말을 걸면서 이제 안녕하세요 저는 야라고 해요 하면서 이제 인사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네, 야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제 이름은 살바예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스토리가 끝나요. 알고 보니까 리더가 이제 살바였던 거예요. 저 이제 저 키 큰 옆에 있는 저 키 큰 남자, 저 남자가 이제 살바입니다. 그리고 그 왼쪽에 저기 오른쪽에 저 여자는 누구냐면 그 책의 저자예요. 이 책의 저자인데 이제 린다 술 파크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도 보니까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이제 6.25 전쟁 끝나고 아버지가 이제 그 한국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기 태어나 자란 이제 미국인 2세인데 그 저 사람 TCK죠. TCK 눈에 또 이제 또 보이는 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제 살바가 보면 이제 그 오른쪽 저기 맨 오른쪽에 보면은 저기 로고가 하나 있잖아요. 제가 Water for South Sudan 해가지고 저 단체를 2003년에 얘가 이제 그 2003년에 이걸 이제 설립을 해서 2005년부터 2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2005년부터 이제 남수단으로 가서 거기 이제 그 마을에 우물을 지어주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8년까지 약 이 Water for South Sudan이라는 이 단체가 이 남수단에 몇 개죠? 네, 349개의 우물을 파주고 이 우물을 통해서 약 30만 명 이상이 그 혜택을 받다고요. 이 살바라는 사람 하나를 통해서 30만 명이 살아난 거죠. 이 책을 보면서 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가 이게 지금 소설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이 딩카족이나 이 누어족도 이 우리가 오촌종족이라고 말하는 그 안에 포함이 될 텐데 우리가 진짜 살바 같은 이 리더 하나만 제대로 세워도 이 사람이 자기 부족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가 원수였던 부족까지도. 그냥 살바는 그거예요. 살바는 우리 딩카족 살려야지 그런 거 없는. 우리 남수단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고 싶다. 이 남수단에 이 나처럼 기회를 잃어버렸던 그 모든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 이건 거예요. 살바 같은 이 리더 하나가 쓰면 이 진짜 그 모든 다른 부족까지 다 살아날 수 있듯이 우리가 진짜 이 살바 같은 리더를 이 5천 종족의 리더를 하나 세우기 위해서 진짜 그 기도하고 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 하면 5천 정도 진짜 살릴 수 있을까? 우리가 자꾸 말로만 뭐 이렇게 뭐 할 때만 그냥 2, 3, 7, 5천 정도 하고 자꾸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놓고 물론 내가 못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그걸 못하더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놓고 많이 이제 고민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뭐 나름 이제 그 제가 김정일 사 포럼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좋은 게 그 전쟁과를 입양하는 제도들이 많이 돼 있거든요. 미국은.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 한국 전쟁 때도 많이 입양이 갔잖아요. 많이 입양 갔잖아요. 미국으로. 전쟁과를 입양한 제도가 있으니까 또 그 베트남 전쟁 끝나고 마찬가지예요. 베트남 전쟁 끝나고도 그 남베트남 월남 쪽이 이제 월남이 지면서 이제 수많은 피난민이 생기니까 또 그 아이들 또 입양도 많이 했고요. 또 이제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뭐 저희가 사실 입양은 어렵더라도 근데 사실 나쁘진 않다고 생각했어요. 전쟁과를 입양한다?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전쟁과가 있는 지역은 다 이런 흔히 우리가 이제 말씀에 나오는 오촌 종족들이 이제 그런 이제 주류인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실제로 뭐 이건 뭐 모르겠다. 네 그렇지만 나름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하다. 진짜 그 누구 하나 입양해서 제대로 키우면 이제 뭐 미국인 가정 하나가 쌀바라는 이 청년 하나를 입양해가지고 키웠는데 이 사람이 결국 나중에 남수단 전체를 살리는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제도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다. 뭐 진짜 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 다른 하나는 이제 그런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김정일사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어린이집을 하겠다는 이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우리가 이 전쟁 고아들을 한국에 데려와서 약간 그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처럼 이렇게 보육원을 우리 한국에서 하면 또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아이들이니까 어쨌든 얘네가 보육원에 있어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고아니까. 그럼 걔네가 한국에 와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세운 곳에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물론 언어의 장벽도 있겠죠. 그러면은 또 언어는 어떻게 교육할 것이고 이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가면서 약간 뭐 나중에는 보육원을 시작해서 또 기숙학교를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진짜 우리가 얘네가 여기선 사실 희망이 아까도 보셨지만 이 난민 캠프에서는 희망이 없어요. 거기서는 결국은 우리가 가서 뭘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우든지 아니면은 그들을 데려와서 여기서 세우든지 세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고민을 시작하는 거죠. 실제적인 고민 시작하고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죠. 뭐 입양도 괜찮고 아니면은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한 보육원을 우리 한국에 또 우리 교회가 세우고 또 이제 데려와서 언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아이들의 이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가서 자기 부족으로 가서 살릴 수 있는 자들로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진짜 뭐가 나오면 실제적인 기도 제목들을 이제 자꾸 만들어 나게 되더라고요. 그냥 막연하게 오촌 종족을 살리기 없이가가 아니라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제도가 없을까?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나중에 더 성장해서 만들 수 있는 만약 우리가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야 된다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실제적인 좀 이제 나오더라고요. 사실은 간단한 것 같아요. 결국은 사실은 돈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어떻게 경제 축복도 받아야 할 것인지 돈이 있으면 우리가 시설도 세울 수 있고 교사도 채용해가지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그 어떻게 이제 그럼 또 그 경제 축복은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놓고도 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책도 우리가 한번 이제 보셨으니까 한번 직접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인데 아쉽게도 이게 한국어 아직 번역본이 없어요. 한국어 저기 버전이 없고 이제 영어 버전만 있어서 나중에 한국어 판이 꼭 나오면 좋겠다 이제 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또 보셨으니까 한번 우리가 진짜 이거 가지고 이제 한번 진짜 실제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왜 이걸 하겠다 이제 좀 그런 마음을 갖게 됐냐면 요번 좀 이제 그 WS 때 유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제 5천 종족 시대가 온다. 5천 종족이 이래가 된 시대가 온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또 과연 그럴까?라는 좀 의문도 들었고요. 왜냐면 지금 상황을 보면 그들이 지금 일어날 기반이 없어요. 5천 종족들이 일어날 기반이 없어요. 여기에 착취당하든지 저기에 착취당하든지 지금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들을 진짜 이렇게 세운다면 어떻게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것인가를 놓고 이제 그런 부분에 꼭 성도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어떻게 책이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에 가지고 우리가 함께 진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발견하가는 네, 그 시작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오늘 이 시간 허락하시고 정말 이 포럼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오천 종족에 대한 실제적인 고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 리더가 서서 우물을 만들었을 뿐인데 정말 30만 명에게 그 30만 명의 그 혜택을 보고 그 수많은 그 오천 종족에 소속된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고 삶의 기회를 얻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만들어 나갈 정말 이 우물 같은 정말 우리의 실제적인 그들을 살리는 사역이 무엇일지 정말 우리가 그들을 쌀과 같은 리더로 키워서 정말 이 오천 종족을 살리는 정말 그 실제적인 방법이 무엇일지 오늘부터 그 방법을 놓고 우리가 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정말 실제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고 기도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